보신 그대로입니다. 여야가 강서구 지원 유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의원 총동원령. 다음 주 수요일 11일이 본투표고요. 이번 주말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이번 주말에 지원 유세에 참석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어제 오늘 현장 분위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할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강서를 발전시키려니까 이런 거 해결해야 됩니다. 할 때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강서에 와서 모아타운 현장을 보고 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되면 이것도 가다가 스톱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저는 진교훈으로 삼행시를 외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진격하라 진교훈. 김태우를 교체하라 진교훈. 강서에 대한민국의 헌풍을 불러 일으켜라 진교훈. 진교훈 화이팅! 위대한 강서 주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삼행시까지 등장을 했어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총력전, 당력을 여기에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국민의힘도 지금 여기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성태 전 의원 당협위원장이니까 많이 가더라도 거의 지금 총동원령이 다 각당 내려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총선 앞두고 이제는 선거가 없잖아요. 6개월 남은 선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승패 여부에 대해서 과대한 해석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희가 후보를 공천한 이상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그래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총출동해서 지금 김태우 후보를 돕기 위한 그 유세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만 이 선거 자체가 언론에서는 자꾸만 과대 해석을 하는 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뭔가 지는 쪽은 어떻게 되고 이기는 쪽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까지 볼 것이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너무 오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청장 선거예요. 딱 한 군데 인구 50만 정도 되는. 그래서 이런 과대한 해석은 지양한다. 다만 선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 당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윤석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선거로 그냥 했으면 오히려 만약에 졌어도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졌어도 그런 치명타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좀 강서구가 원래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이런 표밭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건 문제 있지 않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천을 안 했다면은 그럼 그 논리가 가능하죠. 근데 저희가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가 공익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측을 박탈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천을 한 거고 그렇다면 선거에 공천을 한 이상 후보를 공천한 이상 총력전으로 나서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온 당력을 동원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력전을 넘어서 사실은 꽤 불미스러운 일까지 계속 발생해서요. 운동원 폭행 이 사건에 이어서 김성태 당협위원장 현수막이 불타는 일도 있었는데요. 직접 김성태 전 의원, 김성태 당협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층에서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지역에 또 방화 사거리 인근에서 그 한 여성이 우산으로 우리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되었잖아요. 또 이번에는 또 추석 인사 이렇게 플랜카드에 걸렸는데 그걸 불을 질렀더군요. 30대라고 지금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도 지역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도 저 선거를 포함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열띤 선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총선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쎄요, 글쎄 보궐선거 25개 자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뭐 작지 않다면 그럼에도 아무리 좌우가 갈라졌다고 해도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구청장 선거가 과열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연이어서 이제 폭행 사태가 2번이나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뭐 토요일 날은 50대 여성분이 와갖고 흉기를 휘둘렀고 그 다음 날은 또 70대 남성분이 와서 칼을 들고 또 자해 소동을 펼쳤고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팬덤 문화라는 거는 정치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이른바 이제 개딸 팬덤 문화는요.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미화를 했던 그 문파들, 뭐 문꿀 오소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파들은요. 일단 언어 폭력이었어요.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가 언어상으로 뭔가 그 사람을 모욕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언어 폭력에 머물렀었는데 이 개딸 시대에 와갖고는 이제 언어 폭력 플러스 물리적 폭력으로 예. 이게 폭력의 그 범위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그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조현 의원 말씀은 뭐 저들이 이른바 개딸로 추정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이런 팬덤 문화 자체가 과열됐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소정숙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이 수요일이고 7일, 8일에 사전투표가 있고 11일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인데 복귀를 하더라도 바로 강서구로 갈 거란 얘기 관측들이 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장이 어쨌든 기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여권의 공세가 아무래도 좀 무의에 그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해서 맞는 첫 번째 선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고 이게 또 구청장 선거치고는 이미 전국화됐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뭐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 자체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언론은 그걸 보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걸 잘못 핸들링을 했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강서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현역 의원도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 3명 다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로 봤을 때도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다지고 그럼으로써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게 된다면 더욱더 이 어떤 추진력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전후한 시기에 강서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강서구 현장 얘기 어제 오늘 중심 얘기로 하나하나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